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시장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로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근본에는 어떤 화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할 때 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화두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구인 광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근간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구인 광고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 대형 백화점인 메이시스에서는 친구나 가족을 소개해준다면 $5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시급을 올렸죠. $17,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주고 추가로 학자금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존에서는 창고 근무자를 지원하게 되면 $3,0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볼티모어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교육감이 나와서 정시 출근만 하더라도 $1,0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과 내년 6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급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즉슨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 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채워지면 매출이 증가하겠죠. 매출 증가는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익 증가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한다는 건 구하고 난 다음에 진행 절차를 보면 주가 상승 원인이 되니까 우리는 기분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을 구해서 수요를 맞췄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못 맞추면 도미노 피자처럼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매출 급감의 이유는 배달 기사분을 못 모셔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사분만 구하고 나면 매출은 다시 올라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구하고 나면 당연히 좋은 기세로 갈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시장 화두 두 번째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을 보면 어디서 얼마를 투자했다더라 혹은 어딜 인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기사를 추려서 왔는데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메타버스 구축 기술 개발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빠질 수가 없죠. 최근에 중국 공장을 2,200억 들여서 EV 생산 능력을 확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가팩토리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죠. 테슬라가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번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확정을 지었죠.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가에서도 난리인데요. 반도체 기업에 6.2조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TSMC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TSMC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업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당연히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장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제를 좋게 보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이 말은 즉슨 앞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고 공급이 증가하는 건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출 증가는 역시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렇다고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나 모든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그 기업이 뭐가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는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TSMC가 52.9%, 삼성이 17.3%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아마존이 33%, 마소가 20%, 그리고 구글이 10%인데요. 제가 앞에서 1,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시장은 구글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삼성이 21.7%, 애플이 16.8%, 샤오미가 13.7%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삼성과 애플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기업에서 투자를 확증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시장 화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인플레이션 도대체 뭐길래 우리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나 우리는 좀 알아봐야겠죠. 2020년 3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코로나가 발발이 됐고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경제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국가 차원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돈을 푸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물가를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돈을 덜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돈을 끊는 게 아니라 덜 푸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주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입니다. 2005년도를 보면 4월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적 호재를 압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흐지부지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세졌고 골드러시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때도 보시면 잠깐 출렁이고 다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은 위안화 절상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잠깐 또 출렁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우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기업에서 바라본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우선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를 사드리겠죠. 원자재 값이 지난번까지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20%의 상승이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효과죠. 그래서 10만 원을 더 주고 원자재를 사왔는데 완제품 회사는 기존에 5천만 원에 팔던 차를 5,500에 팔게 됩니다. 10%를 물가를 올린 거죠. 그러면 원자재 20% 올렸지만 나는 완제품 10%밖에 못 올렸으니까 조금 적게 올렸어요 라고 하지만 10만원 내고 500만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490을 더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커지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나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투자 차원에서는 더 좋게 바라볼 기회입니다. 앞에서 490만 원의 순이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소비자한테 얼마나 전가를 하는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원자재 부담을 줄이면서 판매가 부담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엔비디아, 애플,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판매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죠. 안 살 수가 없고 안 갈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에 인플레가 오면 더욱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시장 화두 네 번째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빨리 한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이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11월, 12월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파월이 했던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려 보면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150억 달러씩 감소해 가겠다고 합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금리에 대한 코멘트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 공급망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임금 상승은 생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는 금리 인상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가 볼게요. 그때 경기가 회복이 됐고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보복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테이퍼링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제가 화살표를 위로 그렸죠.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주가는 하락하면서 폭락이 잠깐 올 수 있겠지만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심하게 보는 부분은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 이 좋아지던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나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경색이 오면은 대공황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경기 회복 전까지 금리 인하되는 시기, 이때부터 우리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앞으로 더 여유 있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시장 화두 다섯 번째는 조만간 폭락이 올 거다입니다. 올해 초에도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이 올 거다 얘기가 많았는데 우상향을 엄청나게 열심히 그렸죠. 정말 폭락이 올지 한번 볼게요. 2022년 S&P 500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1926년도부터 2020년인데요. X축은 연도고 Y축은 그 해에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점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 점이 되게 산발적이죠. 그만큼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나마 여기에 확률을 대입해 보자면 0%를 기준으로 상승한 게 맞나요? 하락한 게 맞나요?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맞출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추가로 S&P 500을 볼게요. 하락했을 때 기점을 한번 볼 건데 1990년부터 2021년 차트입니다. 2000년도 때 IT 버블에 엄청난 하락이 왔었죠. 3년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하락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2008년도에 1.5년, 1년 6개월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 때 엄청난 하락이 또 왔었죠. 이때는 2개월 동안 하락이 나오고 그 뒤로 바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락하는 그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보 교환이 더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대응도 빨라지기 때문에 하락폭을 빨리 메꾸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하락을 더 빨리 메꾼다는 게 이제 속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하락에 올 때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을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출 확률은 더욱더 극소수입니다. 과거도 우리가 지금 IT 버블도 있었고 리먼 사태도 있었지만 하락 뒤에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한다기보다는 꾸준히 그냥 매수하면은 우상향을 그려갈 거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하락이 나왔고 앞으로 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 종목도 점검하고 줍줍 찬스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인데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실적 증가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실적이 기대되지 않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계속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올해도 증가했던 기업을
관심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는 기업은 실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그 트렌드의 모멘텀을 타면서 조금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손해볼 위험이 가장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 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다 들어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고, 적어도 한두 가지는 포함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련돼서 영상을 지난주에 올린 게 있는데 그건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